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입에서 맨 처음 나온 말,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의 솔직한 반응이 될 텐데요. 이런 잡것들, 이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 그러셨는지요? 누가 누구한테 기대를 할고 그러면 그렇지. 조선일보는 이런 사설을 실었네요. 철면피 쓴 내로남불이다. 철면피를 쓴 내로남불이다. 참, 오죽하면 사설 제목에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지방선거 때 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주겠다 그러면서 7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7천만 원.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기소장에 보면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7,800억. 몇 배인 겁니까? 7천만 원보다 7천억이면 몇 배죠? 만 배. 성남시에는 4,800억 손해를 끼친 배임. 그리고 이제 그 노웅래 의원 물류단지 개발 그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6천만 원. 특히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을 때 뭐 고맙다라고 얘기한 거 녹취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자기네당 소속은 체포 동의안 부결. 그 다음에 국민의힘 하영재는 체포 동의안 오케이 잡아가. 참 내로남불. 민주당 쪽 사람들 입만 열면 정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그런데 참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수사를 하면서 200여 명을 구속을 했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5명, 6명 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법까지 통과를 시켰죠.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는 지지층만 바라보다가 철면피가 돼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참 제목을 잘 뽑았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재명 5천억은 정치 탄압. 하영재 1억은 자법. 그러니까 옛말에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5천억을 훔치면은 정치 지도자, 500만 원 훔치면은 절도범. 이왕에 해먹으려면은 크게 수천억, 수조 원씩 해먹어야지.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나는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제 이런다는 거죠. 째째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러면은 잡범 소리 듣는다. 그 얘기가 하나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체포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사실상 의견을 모은 상태였었죠.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특권 뒤에 숨은 이재명은 대답하라. 이런 거였고요. 야당은 참 좀 옹색하긴 한데 하영재는 이재명과 노웅래하고는 다르다. 공천 대가로 돈 받은 하영재는 죄질이 나빠서 사실상 잡범이다. 참
너무 웃기는 해명이죠. 그렇지만 민주당 내의 일부는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방탄의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참, 전 세계적인 내로남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겁니다. 서울신문 사설은 이런 제목 달았네요. 민주당은 민망하지도 않니? 민망하지도 않니? 민망하다 이런 말은 염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지요. 대체 무슨 잣대로 자기네 당 정치인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다른 당 정치인은 범죄자라고 가른단 말인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에서조차 아시타비 내가 하면 옳고 남은 틀렸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이었고 민주당은 자율투표라고는 했지만 결과는 이미 뻔히 예측한 그대로다. 혹시나 했던 내가 바보지. 네, 한 가지는 한동훈 법무장관, 일방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역시 엄정하고 당당한 모습. 그 하영재 체포 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야당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저기 신뢰감도 가고 안심도 되고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영재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많고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다.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영재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이거 받으면 됩니다. 21대 국회는 이제 이로써 체포 동의안을 6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이재명이 당대표 하기 이전에, 그전에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회계 부정 체포 동의안 가결,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무소속이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죠. 체포 동의안 가결. 그 다음에 정창민 국민의힘 뇌물 가결. 그러니까 이재명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으로 당대표가 바뀐 뒤에는 민주당은 다 부결. 본인만 부결하기가 이제 어색한 거죠. 그래서 노웅래 부결, 이재명 본인 부결, 그리고 하영재만 가결시킨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체포 동의안이 이제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지금 딱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일당들한테요. 대장동에 있는 상가 부지하고 건물 다 합해서 200억 원어치를 부동산으로,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요구를 했다. 이제 이렇게 검찰이 그런 정황을 파악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지. 아니, 대장동 일당이 기대할 수 있는 특혜 수익이 8천억에 이르는데
그 대회 로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고작 50억? 야, 이 떡고물도 그거는 좀 액수가 안 맞잖아. 이쪽이 8천억인데 고작 50억에게 50억 그 자체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러나 대장동 일당이 굴리는 돈의 그 커다란 눈덩이에 비하면 이제 50억은 작은 눈뭉치에 불과했는데 알고 보니 200억을 요구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50억 일리가 수백억 얘기가 나와야 좀 앞뒤가 맞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반응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박영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때 특검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그 장본인이었던 박영수가 알고 보니 이렇게 수백억 원대를 요구하고 거래하려고 했다는 것. 참 세상 요지경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50억 클럽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참 검찰이 이제 뭐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 압수수색을 한다, 뭐 이러고 있어서 참 만시지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그 박영수를 옆에서 보좌했던 양재식 특검보 어떤 그 두 사람 집,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본점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을 개발을 할 때 거기 이제 그 개발을 시행사로서 참여하려고 했던 데 여러 곳이 있었는데 부국증권을 배제를 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던 김만배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약속받은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50억 클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무죄 선고받았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검찰이 지금 바짝 이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 1부 검사를 4명이나 충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박영수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박영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박영수의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중에서 다음 타겟은 누군가? 누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래서 이 법조계의 거물급 법조계 이사. 그러니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김수남 검찰총장. 화려하죠. 다
김만배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사람한테 압축을 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들을 이렇게 쉴드 쳐주기에 그 로비를 할 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제 대장동 사건이 탁 터지고 난 다음에 김만배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또 김만배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변호사가 김수남하고 같은 로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검찰이 뭘 들여다보고 있냐면, 김만배가 범죄 수익을 어디다가 은닉을 하느냐, 어디다 숨겨뒀느냐, 바로 자기의 변호를 맡아주는 그 변호사와 로펌에다가 막대한 수임료를 거기다 맡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돈은 사실상 변호사 수임료가 그 중에는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그 물속에 들어있는 빙하의 그 물속에 커다란 덩어리는 김만배 범죄 수익 아니냐, 그 로펌에다 감춰놓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검찰은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 지탄과 아울러서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사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의혹까지 사고 있는 사람이 권순일이죠. 화천대유에서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 고문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전원 합의체, 참 말도 안 되게 뭐 적극적인 거짓말과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이재명은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으니까 무죄다 했던, 정말 얼굴 부끄러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정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판결에 권순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김만배가 권순일 만나러 대법원 청사를 8번이나 들락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머리를 깎으러 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출입 명부에 다 권순일 재판관 만나는 것으로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그러니까 판사들, 권순일은 대선배니까, 영장 전담 판사에게 대선배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특검법은 3건이나 넘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당의 강은미,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또 하나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이렇게 야당 3곳에서 다 특검 법안이 넘어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 이건 후한무치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수사 대상자 쪽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 방어를 위해 이루어진 로비입니다.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인사들, 그 인사들이 로비의 대상이거나 그 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화천대유를 위해서 로비를 했거나 하는 것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한 로비냐? 이재명을 위한 사법 방어다. 그래서 이 50억 클럽 특검과 이재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랬네요. 이제 4월 국회에서, 내일부터 4월이죠.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제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놓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서 패스트 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공보를 통해서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5억 3천만 원. 이제 이것은 공시지가이니까요. 실제 그 시세로 이 재산을 환원을 하면은 30억, 뭐 40억 가까이 육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배지를 달고 있는 10명 중에 9명이 재산이 늘었답니다. 10명 중에 9명 국회의원은 재산이 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3억이 늘어서 75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 감소를 해서 34억, 그 다음에 안철수, 전복민, 박덕흠, 박정 재산 500억 이상 소유 톱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떠올리실 겁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아일보하고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 1,037명, 미국인 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도 나토가 서유럽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핵을 공유를 하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 43%가 찬성을 하고 28%가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절반 가까이는 나토식 한국, 미국의 핵 공유 찬성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 한미 공유가 아니라 그냥 한국 스스로 혼자서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 한국인 64%가 찬성.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자체 핵 보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이것에 대해서 41%가 찬성, 반대는 32%. 아무튼 미국인들 의식에 한국이 미국과 핵을 공유하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든 핵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미국인 절반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3분의 1쯤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상대 나라의
호감을 갖고 있는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은 76%, 한국인은 84%가 상대 나라에 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재명,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산다? 그것에 대해서 얄팍한 선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산다? 이것은 일본 멍게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일한의원연맹 관계자가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돼 보인다. 우리 쌀에 관한 대목은 한덕수 총리가 양곡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을 지칭한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 보도 이후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리 없다라고 확인을 했다. 또 이재명이 말한 우리 쌀은 못 산다? 라는 표현을 보면 정부가 양곡 수매를 일절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과잉 생산분을 재량으로 매입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사정을 생략한 채 흡사 현수막처럼 파란 바탕에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국민의 반일, 반정부 감정을 부추기는 얄팍한 선동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일본의 호갱이 됐다.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다. 자유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 등등 그 수준이 북한 김여정 뺨칠 정도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안면 몰수식 4차원 화법을 일삼아 왔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 네, 여기까지 간추린 뉴스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